안녕하세요. 2020년 경기도 예산학교 2010편입니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의 이해와 실제를 강의한 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천시 주민들 여기 모인 이유가 뭐죠? 이천시에서 살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기 모이셨습니다. 생활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몸이 불편한 사람은 식당에 어떻게 가야 하죠? 또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힘들죠. 청년들 취업, 창업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좀 더 인천시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이런 생활 속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보이시죠? 이천시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어린이 놀이터예요.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입니다. 아이들이 제안한 내용인데 더 환경 친화적이고 되게 생태적으로 보이네요. 모래도 있고 나무도 있고 숲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놀이터를 만들었을까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 또 동네 주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적극적으로 그네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물을 놔주세요, 모래를 놔주세요, 물도 흘렀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이런 자연 친화적인 놀이터가 생긴 거죠. 그래서 당사자들, 즉 어린이들이 사용할 놀이터를 직접 의견을 제시를 해서 만든 사례입니다. 그래서 순천시에서도 이렇게 프라이부르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놀이터를 만들었어요.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서 물도 약간 시냇물처럼 졸졸 흐르고 모래도 놔두고 그리고 주변에 나무들도 있고 되게 안전해 보이면서도 자연 친화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의견을 일일이 묻고 나중에 어린이 감리단도 구성을 해서요. 공사 마무리 때도 시설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이터 이름이 기적의 놀이터예요. 그래서 개장 1년 만에 많은 어린이들이 또 많은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가고 한국의 어린이 놀이터 문화를 바뀌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해결할 때는 예산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예산이 또 줄줄 새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시죠? 그래서 인터넷에 예산 낭비 치면 여러 가지 예산 낭비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대표적인 사례로서 강남구에 싸이의 강남 스타일을 조형물 만든 게 있어요. 공공 조형물인데요. 이게 사진상으로는 상당히 또 이렇게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좀 도시 거리 미관을 해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 구민들이 많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네요. 민원 제기를. 그래서 많은 또 민원 제기들이 있으면 언젠가 또 철거하게 되죠. 그러면 예산이 낭비가 됩니다. 이 조형물 한 5억 정도 들었고요. 또 매년 유지 보수비가 발생을 하고 있죠. 즉 나와 우리의 행복을 위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사자가 직접 나서서 당장 필요한 사업을 만들어 보는 것이 주민참여 예산 제도입니다. 네, 그럼 주민참여 예산의 도입과 현재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주민참여 예산 제도는요, 처음 1989년도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시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포르토 알레그레시 참여 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모델인데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참여 인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죠. 그래서 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다 도입을 하고 우리나라도 도입을 했습니다. 이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시에서 시작한 이유는 있어요. 이 도시가 상당히 부정부패 비리로 이제 얼룩진 도시였는데요. 시민들이 시장을 몰아내고 새로운 시장이 왔는데 너무나 재정이 파탄이 돼서 되게 열악한 거죠. 그래서 시장이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 편성을 해야겠다. 이제 현실적인 요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당장 필요한 예산만을 배정을 하니까 편성을 하니까 효과가 크고 또 주민들 만족도가 높아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2003년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2010년도에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0년 지방재정법 개정안 개정 취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취지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량과 실정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확대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행 규정으로 의무화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위 절차에 따른 주민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불법 지출 및 낭비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이 감시 통제할 수 있도록 예산 기금의 불법 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 감시 및 예산 성과금 지급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거죠. 참여예산제도는 끊임없이 바뀌는 제도고 243개 지자체의 참여예산제도는 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북구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의 예산 요구서까지도 다 홈페이지에 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요. 그래서 먼저 예산 요구가 언제부터 일어나죠? 올해 9월부터 예산 요구를 합니다. 사업부서가 예산과에. 그러면 예산 요구를 하고 예산가는 조정을 하고 단체장은 또 최종 조정을 해서 예산 편성안을 의회에 제출을 하는 거죠. 그럼 예산 요구서가 홈페이지 제출이 공개가 되게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충북 서천구는 국민평가단을 별도로 조직해서 보조사업까지 평가를 해요. 지금 보조금 사업에서 낭비 요인이 많다고 좀 하잖아요. 그래서 보조사업까지 평가를 해서 주민들이 어떤 예산의 낭비를 막고 있습니다. 경기 안산시는요, 찾아가는 예산학교를 실시하고 청소년 예산 제안대회를 2015년부터 되게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의 문제점 대부분을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고 주민들의 어떤 참여를 다양화하면서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18년부터는 국민참여예산제도도 본격 시행이 됐어요. 이제는 정부 부처의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주민참여예산 법과 제도를 살펴볼까요? 법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의 어떤 권리를 또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법적 근거를 볼까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천시장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주민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용인 이천시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또 지역회의를 둘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참여 방법은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등 사업 공모,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는 사업 공모죠. 사업 공모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가 있고 또 이천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2020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에 근거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의 의미를 좀 살펴볼까요? 이 시행령 개정 의미는 엄청 커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체 예산 과정으로 확대했는데요. 예산 편성과 예산 과정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 편성 기간에 사업 제안서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예산이 편성되고 그다음에 집행이 되고 평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 집행과 평가 과정에도 주민들이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사업에 대한 공청회에서 전체 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또 확대가 됐죠. 그리고 참여예산기구 즉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등 활성화 정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인데요. 이게 뭐냐면 행안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침과 기준을 내리는 게 있는데 이
기준에 따라서 모든 지자체는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 주요하게 명시된 사항들이 주민참여 및 공개 강화 등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 제도 활성화를 통해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예산 편성 방향 설정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업까지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평가 등 모든 예산 과정으로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일반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주민들의 어떤 형식적 동원이 아니라 정말 시랑 친한 어떤 몇몇 주민들의 참여가 아니라 일반 주민들의 실질적인 다양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안을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게 주민 의견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충실하게 작성해야 한다. 이렇게 운영 기준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참여 및 사회적 가치 활성화 지원인데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강화 사업에 그 주민자치의 회원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읍면동 주민 대표 기구인 주민자치회가 자치계획 등을 마을계획을 이제 수립을 할 때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을 강화하고 이럼으로써 공공성 및 지속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주민세 개인 균등분을 환원하고 2천만 원, 3천만 원 이 정도 이제 구 단위는 이 정도 규모인데 이천시는 좀 더 크겠죠.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도 확대를 해서 주민자치 사업을 위한 다양한 이행수단을 발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 예산 제도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의견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할 때 지방재정 정보가 필수죠. 그래서 이천시, 경기도 지방재정을 알기 위해서는 지방재정 통합공개 시스템인 지방재정 365를 보시면요. 포털 사이트 지방재정 365 이렇게 치면 딱 뜹니다. 그래서 지방재정 관련된 정보가 다 전면적으로 공개되어 있고 기초자료도 개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업별 집행 내용, 계약 전과적, 행사, 축제 등등 정보들이 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민간 서비스 개발이 가능하도록 원천 자료도 완전 이제 개방 추세고 중요한 거는 지자체의 세입 세출 현황을 주민들에게 일일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자치단체 이천시 세입 세출 현황을 홈페이지나 이천시 홈페이지나 지방재정 365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주민과 연계한 지방 예산 낭비 신고센터도 활성화해야 한다. 예산 낭비, 비효율 방지 등을 위한 지역 주민들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예산 낭비 신고센터의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산 낭비 개선 사례를 성과 공유하고 포상하고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산 낭비 신고센터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또 제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43개 전 지자체에서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별로는 형태가 다 달라요. 큰 틀에서는 두 가지인데요. 주민 제한형과 일반 참여형입니다. 주민 제한형은 사업 선정 과정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에 직접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는 형태를 말하고 일반 참여예산은 사업부서 요구사업 중에 주민 참여 절차를 마련해서 설문조사, 공청회, 그 다음에 주민 참여 예산, 의견 등을 반영해서 예산에 이제 반영을 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고 있습니다.